밤에는 조금 선선한 기운이 돕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주옥순 대표님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옥순입니다. 자, 이제 어제부터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밤에 잠을 자는데 얕은 이불을 덮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선선해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시원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좀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동훈 공포증 아시죠? 한동훈 공포증. 과연 이게 뭘까요? 한동훈 공포증. 지금 이게 여러분 바로 민주당 국회에서 한동훈을 불러다 놓고 민주당이 하여튼 많이 벼르고 또 벼르죠. 그렇게 벼르는데도 한동훈을 오히려 불러주는 게 좋다. 얼마든지 들어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한동훈을 지금 탄핵하자. 아니, 한동훈을 탄핵하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저들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은 국민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하는 말, 한동훈을 유배시키자. 이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또 탄핵하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최강욱이와 썰전을 벌일 때 하여튼 뭐 최강욱이를 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는 화가 나지요. 솔직히 말하면 저 인간 좀 봐라. 국회의원한테 완전히 개기네.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최강욱이가 그 한동훈 장관에게 그 질문 자체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봐도 야, 저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꼬박꼬박 쉽게 말하자면 말대꾸를 다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화가 나니까 저 따위 그러니까 최강욱이 얘기는 한동훈 장관에게 저 따위로 하니까 이제 한동훈은 막말까지 하시네. 이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일개 장관에게 저 따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설전이 벌어진 건 뭐 언론에서 어제 그저께 이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이를 대하는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당신은 범죄자야. 가해자야, 가해자. 그런데 어떻게 일개 장관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나?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나? 한동훈 장관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민주당은 완패입니다. 완패. 한동훈 장관에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자. 유배시키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동훈은 할 말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할 말을 하는 사람에게 유배를 시키자,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불법 선거를 저지른 저들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웃기는 짬뽕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에게 대하는 그 모든 현상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기존 해임건이 해임 건의 정도로는 부족하고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당하게 국민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무부 한동훈 장관을 해임 건의 정도로는 안 되고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참 기가 막히죠. 자, 민주당의 강경파 김용민 아시죠, 여러분? 이런 놈이 국회의원 됐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건 부정선거 아니고는 이런 놈이 국회의원 된다는 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김용민이가 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해임 건의시켜야 된다. 해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맞받아치는 민주당원들은 해임까지 가서는 안 되고 탄핵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용민이가 뭐라고 시부리느냐 하면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가짜 옷을 입고서 그 안에 진짜 정치적 욕망을 숨겨놓고 있다. 한동훈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치적 욕망이 대단하다 이 뜻이죠. 지금 차기 한동훈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아이고 가려. 그래도 모기가 뜯어가지고. 차기 한동훈에게 탄핵 주장 유배시켜서 탄핵 주장까지 하는 이들이 이제 한동훈이의 정치적인 쉽게 말하자면 속에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든 자극을 시켜서 자기가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법률 위반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을 말하는 것이다. 김용민 요 자식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한동훈을 보고 김용민이가 법률 위반이라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에 한동훈이가 정치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이 지난 4월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검수완박이 그건 정상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검수완박은 바로 저들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검찰이 조사할 수 없도록 손발, 다리 다 잘랐습니다. 몸통만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몸통만 가지고 검찰이 저 문재인 일당들의 범죄 범위를 여러분 조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위법이 아닙니다. 장경태 그 국회의원,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효력 정지, 상실, 공포, 유보 등을 조처할 수 있는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했다. 법무부 시행령의 실제 이행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장경태, 이게 이제 효력 정지를 또 발의했습니다. 시행령 통제법으로. 근데 민주당 김영배, 현재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 김영배, 성북구 의원입니다. 요것도 저 성북구에서 구청장 해 먹으면서 거기서 정치적으로 커서 지금 국회의원까지 따고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이전의 목표인데 여성가족부는 유석열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만큼 사실상 법무부를 겨냥한 한동훈 유배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세종으로 옮기자. 김영배가 뭐 세종으로 간다고 여러분 일을 못하는 건 아니죠. 자, 여성가족부는 폐지를 공약한 만큼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탄핵 주장과 법무부 이전 등은 한동훈 포비아, 공포증이죠, 여러분. 한동훈 포비아.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유배를 시키고 유배를 통해서 한동훈 탄핵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동훈이를 국회에서 부르면 부를수록 한동훈은 더 당당하게 올바른 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지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에 박범계 왜 검수완박을 그렇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게 꼼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박범계가 저 법무부 전 완장찬 인간이. 그러나 한동훈은 꼼수라고 하니까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이 탈당해서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는 이게 꼼수 아닙니까? 이야, 말을 그렇게 하니까 꼼짝을 몰라. 못해. 꼼짝을 못해. 이야, 저는 그걸 보고 한동훈이가 진짜 국민이 해야 할 소리를 한동훈이가 지금 직접적으로 다 하고 계신다. 저희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법사위 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두고 여야가 아주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까지 회계 결산 회의 안건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김이겸 한 장관이 지난달 미국 출장에 대해 묻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현안 질의하기로 사전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결산 관련 질문만 하라고 제지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질의를 사전 검열하려 한다고 항의하고 사전 검열이라는 말 사과하라고 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자, 민주당 기동민, 국민이 궁금해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문답을 봉쇄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냐? 이렇게 기동민이가 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이는 2020년 9월에 당시 민주당 소속 윤호중 현안 질의를 막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했다. 여당이 야당 됐다고 다른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한동훈 공포증,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저 세종시로 내쫓고 거기서 유배시킨 다음에 탄핵을 하자, 이렇게까지 민주당 저끼리는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지금 여러분 이재명이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그 기소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이 24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가로막혔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이제 분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갈라서야 돼요. 이재명 파, 그 다음에 뭐죠? 지금 나온 사람 박용준, 이 사람들이 지금 잘하면 갈라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박용민이죠. 자,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방탄 부결되자 일사부재 논란에도 재상정 꼼수. 아니, 이재명이 기소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 개헌 개정이 어제 중앙위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틀 후인 26일 재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이를 어떤 식으로든 당대표를 세우려는 지령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친명을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이를 당대표를 시키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자들은. 아니, 어떻게 기소돼도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저 북한과 중공의 지령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북한에서나 NLK 친북주의자들 아니면 친중주의자들이 뒤에서 백그라운드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더불어 성추행당 당은 이재명이의 기소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헌 개정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통과시키려는 이자들의 이 꼼수, 여러분, 일사부재주의의 원칙에 따라 기존 안을 올릴 수 없자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내용을 삭제,
상정하는 꼼수까지 써서 이재명 방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자, 비명계는 이렇게까지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죠? 이 변재일, 우상호, 박홍은, 아이고 이 정신 빠진 놈들아. 정치판 아싸리판. 너네들 그런다고 하루 3끼 이상 더 안 먹어. 너네들은 인간이 아니야. 이재명이는 인간이 아니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 응? 세상에 권리당원 전원 투표 내용을 삭제시켰답니다. 또 이틀 후에 26일 재투표를 한답니다. 아예 그냥 그거 전국 돌아다니며 당대표 그거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이재명이 세워. 괜히 꼼수 부리지 말고. 이 변재일이라는 인간이 여러분 당헌 개정을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성추행당 민주당에서 중앙위 투표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죠. 저 민주당 이재명 상대는 한동훈이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나니까 모두가 다 당황을 하고 뒤집어졌죠. 당헌 개정안이 통과하려면 제적위원 566명 가운데 58% 이상인 284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268명만 찬성표를 던져 16표가 부족해서 부결된 것입니다.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비명계에선 상식이 살아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변재일 이런 한심한 놈들이 저지른 이 일당들은 이것들은 이재명에게 아니면 북한이나 중공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고는 업무가 없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친문계 한 의원 찬성표가 다 반대표보다 많았지만 투표 참여를 하지 않는 기권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명계 의원들 투표 전날 밤까지 이번 개정은 막아야 한다. 중앙위원들을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재명 사당화를 견제하는 당내 저항이 일었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쪽 여기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혀를 찔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 너네들 갈라서라. 친문, 비명 갈라서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저 우상호 같은 놈, 저 주사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무위는 25일 오후 3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중앙위는 오늘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위 투표 결과를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이를 뒤집었습니다. 아니, 중앙위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1시간 만에 이걸 뒤집었어. 그러니까 우상호나 얘네들 다 짜고 이재명이 특명을 받았어.
이재명이 특명을 받았고 아니면 이재명이한테 보이지 않는 손에 엄청난 혜택을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령을 받든지. 자, 중앙위는 소집 5일 전에 공지해야 하는 원칙도 깨고 이례적으로 이틀 만에 또 중앙위를 열겠다는 얘기다. 쟤네들은 뭐 법이 있습니까? 저거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신현영 대변인, 투표에 참여 못한 분들이 비율이 상당하다.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기존안을 다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수정안을 내겠다. 재투표 시 당헌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게 지도부 입장이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 이 자식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자식 이 사기꾼 정가 사범 보고 싶습니까? 자, 민주당 비대위, 이 같은 결정은 곧 출범하는 이재명 지도부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된다. 맞습니다. 몸부림입니다. 현 당원대로이면 이재명은 당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대표직 박탈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건 물론이고 당내 갈등도 폭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스스로 당원을 고치면 셀프 방탄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우상호 이자는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호가 지가 대신 손에 피를 묻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거 보통 일입니까? 자, 부결된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예외 사유를 판단하는 주체를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당헌 80조와 당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기존 전국 대의원 대회가 아닌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바꾸는 14조 2항이다. 당헌 80조, 이것은 이미 바꿀 때부터 이재명이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14조 2항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당헌 개정안이 부결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14조 2항은 제외하고 재투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14조 2항은 개딸들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요구는 제외하고 재투표는 저 이재명이가 기소가 되면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방탄용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합니다. 저런 정가 무지무지한 놈을 저렇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저 동북으로 이석기 저 일당들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는 저 범죄자 놈들이 개딸들과 함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재명이를 지금 방탄용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자금, 저 여러분 성남시에서 일어났던 그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돈, 그 돈으로 여러분 이재명이는 동부그룹 저 세력들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제공을
우리는 했다고 100% 1000%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재명 방탄용에 나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당 관계자는 또 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비명계 반발이 더 컸던 전원 투표제를 없던 일로 한 것이고, 결국 이재명 방탄이 더 중요했던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민주당의 내분, 갈라서라는 저의 뜻입니다. 다만 중앙위원 재투표를 오늘 하지요. 오늘 열리는데 의원총회 당무위에서 친명 비명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비명계는 왜 재투표를 하느냐고 반면 친명계에선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얘네들은 이미 이재명 방탄 2대 장치 제동 걸렸습니다. 얘네들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민주당에도 그래도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당 최고 의사 결정을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바꾸는 내용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당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친문계가 많은 중앙위가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게 이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니까 그 일부 조항만 변경한 수정안을 25일 당무회의에 부의한 뒤 26일 중앙위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꼼수를 여러분 계속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예 이때 갈라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잘잘못을 가릴 필요도 없이 좌파 적폐를 완전히 척결하는 수밖에 없다. 자, 서민이고 경제인이고 정치인이고 죄다. 죄지었으면 교도소에 가서 참여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저 정과 사범이 꼼수 부리는 짓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도 성추행당 민주당이 너희들이 민주운운하는 그런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잼뺑이 신나게 웃고 떠들고 설치고 있지만 갈 때는 한 군데밖에 더 있겠습니다. 바로 깜빵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민주당에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그래도 민주당에 그나마 양심이 있는 놈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경찰청장 여러분 아시죠? 신임 경찰청장 윤희건. 자, 이분이 지금 바뀌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토요일날 8.15 광복절 때 우리는 경찰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수사 윤핵관 개입 의혹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 윤핵관이 개입을 할까요, 여러분? 저는 윤핵관이 뭐 여기까지 끼어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신임 경찰청장이 이준석이 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언론 보도를 처음 인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사회구나. 자, 그 정도로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도 않고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지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보도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답변 드릴 것이 없다. 답변 드릴 것이 없다는 걸 보면 여러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페이스북에 언론사 기사 링크를 공유한 뒤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언이 나왔습니다. 예상하던 일이지만 정언까지 나오니 황당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이준석이 얘기죠. 이준석이는 지금 본인이 살겠다고 지금 자기가 먹던 우물에다 계속 침을 받고 있습니다. 침 받고 칼질하고 뚜레박으로 우물을 아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흠집을 내는 거죠. 지가 잘못했으면, 성대납을 받았으면 자숙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놈이 개판을 쳐도 민주당에서 저 이준석이에 대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한마디 따끔하게 하는 놈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그런 따끔한 이준석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따끔하게 야단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민주당은 이준석이가 우리가 봤을 때 이중대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전 대표 성상납을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피해자 이준석은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장 공소시효가 2주가량 남은 대선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서는 9월 9일이 공소시효이고 검찰에도 최소 시간을 필요하니 다 감안해서 협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소시효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수사를 해서 종결할지 송치할지 검찰과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기에 걱정하신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윤핵관이 거기에 관련이 되겠습니까? 이미 당사자, 카이스트 당사자가 정언을 다 했는데, 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경찰에 따르면 19일 기준경찰에서 수사가 하고 있는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약 70건이다. 경찰청은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전국시도 경찰청에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 빨리 해라, 빨리. 이거를 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부정선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준석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은 자, 이게 또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죠? 권성동, 장제원 아닙니까? 근데 오늘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윤핵관 주춤하는 사이 김대기 목소리 커졌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통령실 여당 윤심 신경전. 자, 여권에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파악하려면 용산보다 여의도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 돌았다. 이거는 이제 권성동이를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자, 정부 부처 고위직 인사, 국정 운영, 이거 모두가 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 대통령 참모실보다 윤핵관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윤 대통령 참모들도 수두룩하게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보다 저 당 여의도 권성동 장제원 이 사람들의 얘기가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참모실보다 윤 대통령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바로 윤핵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권성동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내부 총질 문자, 이게 국회에서 권성동 핸드폰에서 노출되는 바람에 이 권성동 윤핵관 기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당연히 꺾여야죠. 당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지금 저 민주당 하는 꼬라지를 보라고. 저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될 거를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 비유 맞추려는데 정신을 다 쏟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이가 메시지 노출 때문에 지금 한풀이 꺾였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히려 장악력이 세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윤핵관 그룹에서 먼저 위기를 맞은 건 권성동 원내대표. 내부 총질 문자 노출이 완전히 권성동 힘을 빼게 된 거죠. 자, 윤 대통령이 권 대표 행사 참석을 위해 전용기에서 만나 나눈 대화가 여당 발로 고생했다는 취지로 보도됐습니다. 당시 권성동 재신임을 한 것처럼 보도되면서 윤 대통령이 상당히 불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권성동이가 지금 재신임 됐잖아요. 결국 권 원내 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놨고 원내 대표직까지 사퇴론까지 나왔었는데 여권 관계자가 권 원내대표 발언권에 영향력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위축돼야죠. 장제원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장제원에 대해서도 달라진 분위기. 대통령실은 일부 행정관에 대한 교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거 장의원실에서 근무했거나 대선 때 캠프에서 장제원을 보좌했던 사람들이 저 청와대 행정실로 여러 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직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장 의원 견제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기 때문에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에 중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 등을 강하게 제기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대통령실 일부 참모그룹에서 윤핵관 견제 움직임이 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개편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척건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그룹 간 의견이 생기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정의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바로 윤핵관 그룹에서 행정관으로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물러나게 생겼습니다. 자, 권 대표와 장 의원 간의 균열이 발생한 것도 친윤 그룹 위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권성종 장재원 두 사람이 지금 연락 안 한 지 꽤 됐다. 뭐 서로 브러더 형제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캠페인 때부터 친윤 그룹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달에 국민의힘 지도 체제 방향을 두고 의견을 보였고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을 두고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 윤 대통령이 김 실장의 힘을 실어줬기에 가능한 일이다. 김대기 지금 이 사람에게 여러분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행정실에 행정관들 사임까지 다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권력이 무상하죠. 행정관으로 들어갔다고 큰소리 꽝꽝 치더니 결국은 이렇게 또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임 받을 수 있는 일들은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두 사람 때문에 오히려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일을 잘 하시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꼭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자, 재선님, 이미라님, 김한철TV님, 라헬님, 김무숙님, 검숙이님, 재선님, 고명환님, 네, 굿모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명환님. 자, 최은성님, 신옥예님, 감사합니다. 자유성리님, 감사합니다. 김성희님, 감사합니다. 홍순봉님, 감사드립니다. 라헬님, 감사해요. 민주당 모조리 감옥으로 쳐넣으세요, 법무부 장관님. 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감사합니다. 김영옥님, 네,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이미라님,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산나님, 감사합니다. 은하수님, 감사합니다. 금수기님, 감사합니다. 우렁각시님, 감사. 이미라님, 감사.
조복래님 감사. 우리는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SSH님 감사. 박태규님, 아유 박태규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주 대표님 왜 왼쪽 이어폰은 들리고 오른쪽 이어폰은 안 들리나요? 다른 방송은 다 되는데요. 아 그러세요? 박태규님 그러세요? 잘 안 들리세요? 네. 아유 우리 팀장도 한번 고쳐보라고 하겠습니다. 김연숙님 감사합니다. 적폐 그리드 깜빵가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문희님 안녕하세요. 김큰영TV님 조봉래님 이문희님 감사합니다. 주옥순이가 아니고 주옥숙님이 또 있습니다. 저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어게인TV님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에베네셀님 권순우님 이문희님 네 박태규님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자들이 정말 국민의 뜻을 잘 알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을 서야지 권력 때문에 눈이 멀면 안 되지요. 어쨌든 이준석이만큼은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고 애타하게 했던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윤핵관 이들이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차기 전당대회 때는 또 가시적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또 이준석 당대표가 연일 윤핵관을 저격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략적 후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실제 장제원, 친윤계 의원들은 자주 모임을 하며 결속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주요 국면마다 여전히 장제원을 찾고 있고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와도 전국 구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는 지금 나라 걱정에 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되나? 아이고 1분 남았네. 자, 여러분 이 하루 동안 민주당에서 벌어진 온갖 상식박 행태들을 여러분 잘 보셨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죠. 이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이재명이를 어떤 식으로든 당대표를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일 또 한다고 합니다. 이건 미친놈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야당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저 개딸들이 친재명 당원들, 권리당원들을 수십 년간 당을 지켜온 대의원 당원을 다 제치고 당의 중대사를 좌우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앞서 기소시 당직자 직무정지 당헌 개정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개정하는 또라이 같은 놈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민주당은 더 망할 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건 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재명 사조직 깡패 집단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개 국가에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후진국에 나서나 볼 수 있는 이재명 사조직 정당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민주라는 이름이 너무나 더러워졌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고 더불어 성추행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저런 무리배 사기꾼 독도들이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하는데 저걸 좋다고 지지하는 상식밖에 골빈 개딸든 골빈 쥐떼 국민들이 절반이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민주당사를 평양으로 옮겨라. 이런 법을 통과시켜라. 저들이 법에 의한 통치란 자연법적 법치가 저들은 완전히 망가뜨리고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의 개념 자체가 없는 무지랭이 조폭이다. 저는 이렇게 날강도 총선에서 전멸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만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